안녕하세요. 독일 빵고문을 찾아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시중에서 구하기는 정말 어려운, 그렇지요? 사워도우 브레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오늘의 사워도우 브레드는 독일 빵고무표, 즉 정말 간단하다는 뜻이지요? 원래 천연 발효종을 사용해서 하는 일반적인 반죽 방법이 있긴 한데요. 살짝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최고로 간단한 방법을 우선 한번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해요. 반죽을 시작하기 전에 제빵사의 수학 공식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 빵을 굽는데 웬 수학 공식이에요 하시지요? 다름이 아니고 재료의 비율을 나타내는 아주 간단한 공식인데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밀가루를 만약 1000g으로 기준을 잡는다면 발효종은 200g, 그리고 소금은 20g. 그럼 퍼센테이지 보시면 밀가루에 비해서 발효종이 20%, 소금은 2%가 되겠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하이드레이션, 물의 비율인데요.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100%를 하시던 80%, 70% 어떤 중량이거나 밀가루의 중량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여기 밀가루가 1000g인데 저희는 오늘 500g 하잖아요. 그러면 이 500g 그 비율을 따져서 발효종은 100g이 되겠고 소금은 10g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의 하이드레이션은 70%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500g 밀가루의 70%면 350g의 물을 사용하기로 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반죽 시작할게요. 냉장고에 보관하셨던 천연 발효종을 바로 꺼내서 쓰시면 안 되고요. 최소한 4-5시간 전에 꺼내서 살짝 먹이주기를 해주세요.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제빵하시기 전날 밤 늦게 꺼내시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오늘 굽는 빵의 수분율을 70%로 해줬어요. 그러니까 500g 밀가루에 70% 수분율이면 350g의 물이겠죠? 가장 먼저 물에 발효종을 풀어주시는데요. 발효종 20%면 100g이 되겠죠? 발효종을 물과 살짝 풀어놓고요. 밀가루로는 일반 밀가루의 통밀과 그리고 중력분을 7:3으로 70%의 통밀을 사용해줬어요. 소금은 10g 넣어줬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건강 신경 쓰셔서 굉장히 싱겁게 드시죠? 취향에 맞게 넣어주세요. 날밀가루만 보이지 않게 대충 섞어서 뚜껑을 덮고 30분만 쉬게 해줄게요. 알람 30분 맞춰주세요. 자, 이렇게 조금 남은 발효종을 어떻게 관리해서 보관하는지는 영상의 끝부분에서 찾아봐 주세요. 반죽이 끊어지지 않게 늘려서 접어주기를 몇 번 반복해 주시는데요. 아, 맞다. 바게트 반죽 준비해 주실 때하고 같은 방법이지요? 다시 알람 30분 맞춰주시고요. 30분 전에 했던 방법을 똑같이 반복해 주세요. 어머나, 벌써 기포가 하나둘 생겨나고 있지요? 30분 알람 다시 한번 해주세요. 벌써 세 번째이자 오늘의 마지막 접기인데요. 같은 방법을 반복해주세요. 와, 반죽의 광택이 정말 육안으로도 확연히 차이가 나게 보이시죠? 벌써 글루텐 형성이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네요. 이제는 뚜껑을 잘 덮어서 냉장고 냉장실에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를 보관해 주세요.
천연 발효종으로 반죽을 하고 하룻밤을 얌전하게 자고 일어난 반죽은요. 그 특별한 향기가 그윽하고요. 그리고 색상도 부피도 많이 변했죠. 이제 오래도록 자고 일어난 반죽을 예쁘게 성형을 해줘야 되는데요. 밀가루를 소복히 뿌린 작업대 위에다가 살포시 늘려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반죽을 늘리고 이렇게 성형을 하는 사이에 가능하면 이 반죽 속의 기포들을 상하지 않게 아기 얼르듯이 살살 해줘야 해요. 만약 이때 식빵 만들 때처럼 반죽을 씩씩하게 만지잖아요. 그러면 굽고 난 후에 그 가벼운 구멍이 송송송 뚫린 그 특별한 사워도우의 풍미를 얻으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 아주 조심스럽게 만지기. 반죽을 성형할 때 이렇게 표면에 긴장감을 형성시켜주면요. 오븐 스프링이라고 하죠. 구웠을 때 그 볼륨감이 팽팽하게 잘 나오는 효과가 있어요. 성형을 잘 마친 후엔 정말 마지막 발효 한 2-30분만 발효 바구니 안에서 쉬게 해주세요. 이 성형 맞춰놓은 이 모양을 고스란히 살려주기 위해선 발효 바구니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미 예전 비디오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전문 발효 바구니 아니라도 충분히 거름망 또는 일반 양푼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발효 바구니를 대체하실 수 있으세요. 베이킹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정확한 오븐의 온도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확한 온도를 위해서 예열이 중요하잖아요. 예열은 항상 그 마지막 발효 시작할 때 그때 같이 해주세요. 지금 솔직히 이 반죽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죠? 이렇게 정성을 많이 들인 반죽이 오븐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단계 칼집 내기. 그런데 이 칼집 내기는 예쁜 모양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역할이 있는데요. 뜨거운 온도 내에서 이게 빵이 팽창하면서 폭발할 때 그 뜨거운 열기가 폭발해서 나갈 수 있는 출구가 필요한데요. 이 트임이 없다 보면 일반적으로 옆구리가 터져버리거든요. 아마도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도 수시로 옆구리가 마구마구 터지네요. 처음 30분 정도는 뚜껑을 덮고 구워주신 후에 뚜껑을 열고 한 20분 정도 나머지를 구워주시는데요. 그때 빵의 표면이 골드 브라운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자, 이스트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100% 천연 발효종으로만 만든 빵의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궁금해. Just to dig me out with silver spoons. No, I didn't see it coming. Oh, cold walls that I'm stuck inside. I guess beauty sees what I can't.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천연 발효종으로 구운 빵을 드시고는 정말 편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이 천연 발효종 빵 직접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즐거운 베이킹이 되시기를, 그리고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자, 이렇게 남은 발효종을 냉장고에 보관하기 전에 리프레쉬를 한번 더 해주세요. 그래서 매일같이 밥을 주지 않아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온에선 성장 속도가 느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밥을 주셔도 괜찮거든요. 참, 그런데 이 남은 양에다 고스란히 밀가루와 물을 2배 이상 넣어주면 양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미리 반 좀 덜어낸 다음에 섞어줄게요. 그리고 발효종과 물과 밀가루의 비율은 다양하기는 한데 저는 항상 최고로 간단하게 1대1대1로 사용하고 있어요. 언제나. 리프레시를 해주는 이유는 이 밀가루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밀가루 안에 영양소를, 그러니까 당분 같은 영양소를 먹으면서 물과 화합해서 성장을 막 하는데요. 성장하면서 얘네들이 이 영양소를 다 섭취를 하고 이산화탄소를 발생해요. 그게 지금 이 거품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한동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체를 해주지 않으면 얘네들이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다시 새로운 영양소를 주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을 줄이는 건 불어나서 눈덩이처럼 부풀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 발효종 처음에 만들 때하고 똑같은 과정인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키친타올로 입 주변에 밀가루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이거를 입 주변을 깨끗하게 안 닦아주면 아무래도 공기 중에 다른 박테리아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박테리아 외에 건강하지 않은 나쁜 박테리아들이 마구마구 발생을 해서 박테리아 칵테일이 되고 말아요. 저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입 주변은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남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양이 정확하게 냉장고에 있는 짜투리 야채에 넣어서 부침개 하나 부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